안녕하십니까. 이제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 트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는 몰라도 사실 트위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유명인들이 이 트위터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뭐 정치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외국에서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뭐 기업가라든지 뭐 해 가지고 어떤 정치인의 트위터의 글, 우리가 그걸 트윗이라고 하거든요. 이 트윗 때문에 막 어떤 막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막 주가가 막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리고 굉장히 빨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트위터의 특징과 활용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요. 근데 단순하게 활용하면 좀 약하죠. 이어서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활용해서 우리 주변 친구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마구마구 그냥 누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떤 점에 주의하셔야 되냐면 자신의 개인정보입니다.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막 해서 무슨 내 얼굴 나온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무기명에 있는 사람들의 공간에 막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던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의 친구 글을 읽거나 그런 거 하는 것은 정말 막 누르셔서 막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와 관련된 것은 올리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다른 부분은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주의점이에요. 이건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를 하시다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고 가족들과 친구를 맺어서 좀 썼어요. 좀 쓰고 계셨는데 좀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많이 안 쓰고 하다 보면 저도 몇 년 쓰다 보니까 잘 안 쓰지더라고요. 안 쓰게 되면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어떤 해커들이나 아니면 좀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내 아이디에 접속해 가지고 막 이상한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내 중요한 귀중한 계정을 광고에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내 정보는 좀 조심해라. 이것은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부터 선생님들께서 페이스북, 트위터를 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오늘 이제 배울 문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문제 상황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이번에는 뭐 뒤에 뭐 정치적인 얘기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정치 얘기 또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또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정치인들의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제가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상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상가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식당에 놀러 온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씨의 친구는 얼마 전 한 정치인의 페이스북의 글에 대해 비판을 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을 하고 싶죠. 반론을 하고 싶었지만 내 친구가 어떤 글을 읽고 이런 비판을 하는지 모르죠.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설치하고 가입을 하여 그 정치인의 글을 읽어보려 하지만 수많은 게시물에서 그의 글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A씨가 그 정치인의 글을 보려면 그의 계정에 팔로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를 시작해서 그러한 친구가 또 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디지털 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는 정치 얘기도 있지만 우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시면 뭐 얼마 전에 이것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 테슬라 창업주 있죠.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도치 투 더 문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막 우리 그 비트코인이나 비슷한 도치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가상화폐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트위터를 보고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지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이미 다 뭐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것을 몇 시간 후에 뉴스로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리 트위터 같은 것도 이용하시면 먼저 우리가 그런 정보를 선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이런 그런 일들에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뭐 의견을 나눠볼게요. 저희가 매 차시마다 의견 나누기라는 이런 시간을 가져요. 이게 뭐냐면, 물론 우리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같이 뭐 차도 마시고 같이 좀 소통하면 되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우리 듣는 분들이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매 차시마다 의견 나누기라는 것을 좀 고민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뭐 의견을 나누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기에서는 좀 천천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막 저 혼자 강의하기 때문에 뭐 한 5분 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는 한번 페이스북, 트위터가 무엇이지? 내가 해봤던가? 뭐 이런 생각들 한번 배워봐서 어디에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우리 강의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의견 나누기는요, 당연히 페이스북과 트위터입니다. 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디지털 소통 도구라는 거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페이스북과 트위터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관심 있는 인물의 근황을 알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말고는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역할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좋은 글들이나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얻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제 공간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이 글을 썼다는 건 당연히 나오죠. 제 공간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차곡차곡 포트폴리오식으로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이렇게 정보 저장고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있죠. 제가 생각했던 글들, 생각이 글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글들 혹은 내가 갔던 여행지, 내가 했던 일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정보들이 또 이렇게 누적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나는 막 페이스북 열심히 막 계속 써야지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 따질 거는 너무 약간 오버스럽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 옆에 있는 그런 거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제 1시간 더 지나면 또 가물가물하죠. 그리고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사용하는 활용법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자, 페이스북은 메시지, 채팅, 게시판에서 정보 고연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문자 길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길을 늘려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긴 글을 쓰면 읽다 지쳐서 아무도 안 읽겠죠. 나만 읽으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게 않죠. 또 게시판에 공개된 정보 혹은 친구에 대한 정보에 대한 코멘트 너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너 너무 고생했다. 축하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좋아요 버튼 있죠. 우리가 불을 켠다고 하죠.
좋아요 버튼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명 문화예요. 물론 좀 다르게 해가지고 뭐 만들 수는 있긴 해요. 저도 사실 연수 준비할 때 제 또 개인 또 페이스북을 가지고 또 하려다 보니까 좀 그래서 공개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 페이스 별건 없지만 그래서 새로운 페이스북을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디지털 배움터라는 페이스북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것은 어떠한 기관이나 상호명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알아서 못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명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딱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보의 질이 높고 좀 이해하기 쉽겠죠. 상대방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트위터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트위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경주, 포항, 그런 자연재해, 혹은 코로나 확진자 현황, 이런 지역에서 발생된 것들은 뉴스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트위터에 이렇게 공유가 된다고 해서 가장 빠른 SNS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짧은 글만 쓸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쓰면 그런 즉석 인스턴트 메시지를 자유롭게 보내기 어렵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팔로우할 수 있어요. 팔로우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글을 나는 이제부터 읽겠다 해요. 따라가서 읽겠다 라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팔로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팔로우하게 되면 팔로잉한 사람의 트윗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이건 또 좋은 것이 실명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익명으로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정보, 좋지 않은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트위터에서 글을 읽을 때는 필터링, 즉 판단을 잘 하셔서 글을 선택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한 뭐 유명 인사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뭐 연예인, 뭐 정치인을 이렇게 팔로우 하시면 그분들의 글을 읽기에도 트위터가 꽉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주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설명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제작자, 즉 설립자가 달라요. 페이스북은 유명해서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2004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 그때는 정말로 볼품 없었던 회사였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이 되었죠. 놀랍게도. 그리고 트위터는 이제 잭 도로시가 2006년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는 실제 친구와 친구가 되거나 친구 요청을 보내서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 친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낯선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또 친구 요청, 그분이 또 나한테 친구 요청해서 내가 수락해도 또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위터는 그냥 나는 어떠한 정치인, 어떠한 연예인, 어떠한 뭐 스포츠 스타,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좋으니까 팔로우 할래? 이렇게 팔로우 하면 방탄소년단이 이제 물론 내가 팔로우한 건 방탄소년단이 알아요. 하지만 친구가 돼가지고 그 방탄소년단의 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어떤 길이의 내용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즉 영상, 뭐 그림, 사진, 글, 그리고 단어 수의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빨리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는 140자 이상의 게시물을 쓸 수 없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게시된 콘텐츠는 트위터와 서로 상호작용.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트위터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또 트위터의 글을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서로 연동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콘텐츠가 매우 짧은 트위터에 비교하여 오래 지속되며 또한 문제 또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뭐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됩니다.
페이스북을 또 많이 사용하다 보면 페이스북 내부에서 게임도 할 수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저도 한두 번 해봤는데 잘하지 않지만 페이스북에 제공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등록된 사용자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글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 글이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요. 트위터는 등록된 사용자가 답장하거나 리트윗이라는 것은 아까 페이스북에 했던 공유 옵션과 비슷하긴 합니다. 리트윗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글을 나를 팔로우한 내 친구에게도 이렇게 공유한다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페이스북을 이용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페이스북은 컴퓨터로도 아주 잘 되고요. 당연히 태블릿 PC로도 더 잘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물론 뭐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사진도 올리고 나 오늘 여행 갔다. 나 오늘 이게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기차 타고 오면서 전철 타고 오면서 택시 타고 오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려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는 걸 좀 편하겠죠. 당연히 iOS 즉 애플이죠. 애플 기반의 앱스토어에서도 페이스북 검색하시면 당연히 바로 나오죠. 유명한 어플이기 때문에 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할 플레이스토어에서도 페이스북을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용 준비할 때는 아마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폰이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뭐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셔도 바로 이렇게 페이스북을 검색하셔가지고 미리 앱을 설치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죠. 네. 이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검색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자, 저는 이제 또 제가 여기 앞에 듣는 우리 분들이 계시면 직접 하나씩 왜 안 돼요? 왜 이게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렇게 피드백 해줄 수 있는데 안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페이스북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잘 하셨을까?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잘 하셨을까? 과연? 혹시 어렵지 않으셨을까? 고민이 가장 많이 되는데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하신 것,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것은 좀 너무나 우습지만 너무나 우습지만 오타를 내시면 특히 아이폰에서는 오타를 내시면 또 검색이 잘 안 돼요.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페이스북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영어로 FACEBOOK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좀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핸드폰 버전이 너무나 낮아요. 이렇게 매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주기적으로 이걸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페이스북 같은 유명한 이렇게 어플은 꽤 오랜 시간 낮은 버전의 그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동작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오래된 스마트폰에서는 아예 그 설치가 안 돼서 아예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페이스북 앱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운영체제를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알람이 올 거예요. 그렇게 업데이트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게 좀 안타깝지만 거의 다 제 생각에는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페이스북을 설치하셨기 때문에 해보셔야겠죠, 당연히. 그걸 해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페이스북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있죠. 오늘 이제 페이스북 이번 시간에 트위터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페도 할 것이고 블로그도 하고 틱톡도 할 건데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앱을 설치하시거나 가입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웬만하면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 좀 잘 읽어보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가입하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개하지 않은 도구들을 가입하실 때는 아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 읽어보지 않으시면 이상한 것들이 또 설치가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 꼭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페이스북을 딱 이렇게 처음 설치하시고 딱 앱을 딱 클릭하시면 이제 먼저 계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미 나는 계정이 있다 라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래에 새 계정 만들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각종 뭐 동의 사항이라든지 정책, 뭐 방침들을 이렇게 막 소개를 해줬어요. 물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읽진 않지만 이제 공식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읽으라고 해야겠죠. 혹시 막 이게 이런 페이스북이 공짜로 이걸 이용하는데 그들도 또 이렇게 유료화, 매출을 올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이용자한테 광고를 읽게 해요. 광고를 억지로 이렇게 많이 읽게 하거든요. 이 광고를 읽게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이용자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광고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30대 후반인데 저한테 10대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학용품 광고를 보면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이용자들이 동의한 이 정책에 의해서 페이스북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에 맞는 광고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물론 그 광고를 이용 안 하시면 그만입니다. 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허용할 거 있죠. 필요한 것들을 이제 허용해야지 가입이 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동의하셔도. 그리고 권한 허용 후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 멋들어지게 이렇게 영어 이름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한글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한글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이나 성별을 입력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고도 나중에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름은 공개가 되는데요. 성별이나 뭐 생년월일이나 뭐 개인 연락처는 나중에 충분히 비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금 쓰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은 좋은 게 뭐냐면 휴대전화 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인증번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40, 50대 분들 이런 것들을 막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휴대전화 번호는 잘 아십니다. 휴대전화 번호 잘 아시는데 이렇게 막 이메일 주소 있죠. 이런 이메일 주소는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잘 기억이 나시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입하셨을 때 그 이메일이 들어가셔야 해서 어떤 인증 코드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셔 가지고 페이스북을 가입하셔 가지고 인증 코드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휴대전화 번호 혹은 이메일로 인증 코드란 게 옵니다. 이건 인증 코드를 많이 해보셨죠. 어떤 회원가입 하셨을 때 아이고 또 문자로 뭐가 오네 이거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입력하시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예, 저도 뭐가 많아요. 저도 자식 키우니까 자식과 관련된 뭐 개인정보 동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하면 이게 내 거, 예. 이게 나만의 계정인가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인증코드 입력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 내 실명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끝났네요. 많이 끝났어요.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밀번호는 너무나 쉬운 걸 하면 이제 해커들의 혹은 뭐 불순하게 사용하는 분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 내가 입력하기는 쉽지만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기억이 또 안 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입력하시면
작은 종이에다가, 우리는 또 아날로그 저도 좋아해요. 수첩 좋아해요, 저도. 수첩에다가 페이스북 뭐로 가입했고 이거의 비밀번호는 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런, 오늘 또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가입하셨을 때는 꼭 적어 두세요. 비밀번호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입은 거의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디지털 소통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 내 연락처 연동해서 내 친구들을 이렇게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내 연락처에 있는 친구들이 쫙 페이스북에 뜹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 친구와 같이 친구를 맺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연동해서 친구와 함께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페이스북에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스북 이용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보시면 저 1번은 딱 집 모양이 있죠. 이것은 이제 어떤 곳에 있으신 간에 메인 화면으로 갈 수 있는 아이콘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2번은 즉각적으로 내 사진이라든지 나의 기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고요. 이건 그냥 글만 올리는 거고요. 3번은 사진을 선택해서 게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번이나 3번이나 역할은 똑같아요. 2번을 누르면 먼저 글을 올린 다음에 사진을 올리게 되고요. 3번을 올리게 되면 그림을 올린 다음에 사진을 올린 다음에 글을 쓸 수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4번은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화상회의,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친구 간에 화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죠. 페이스북 이왕 들어갔으면 어떤 뭐 글들이 있어야지. 내 친구가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런 글들을 보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 친구와 회원가입하셨으면 얘네들 기가 막히게 나와 친한 친구를 알아맞힙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글에 가서 많이 좀 읽거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읽고 그러면, 이분은, 이 사용자는 이 친구와 친하구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알아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가지고요, 이제 바로 추천 게시물을 올려줘요. 그래서 이 추천 게시물을 보고 이제 선생님께서 좋아요나 댓글을 작성해서 나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친구, 처음에 홈 버튼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친구 버튼입니다. 이게 친구 버튼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친구의 친구라든지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나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이 사람과 친구를 맺으라고. 혹은 내 계정을 보고 나에게 친구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친구를 맺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이번 친구 탭이고요. 이제 세 번째 탭은 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탭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누르면 내가 누구고 나에 대한 프로필 사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룹인데, 그룹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내에 작은 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디지털 교육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나는 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아니야, 나는 낚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아니야, 나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호회도 만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하는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내가 가면 혹은 내가 가입하면 좋을 만한 그룹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거든요. 그걸 하나 추천해 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 새 글이라든지 뭐 친구를 요청하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알림이고요. 다섯 번째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페이스북의 메뉴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좀 앞에 뭐 친구 요청이라든지 글 쓰는 것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그 다음에는 한번 메뉴 버튼 들어가서 페이스북에는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추후에 한번 보셔도 무방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페이스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친구 메뉴에 가시면 요청한 친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해서 친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친구만 추천하면 안 되죠. 글도 써야 합니다. 선생님. 글도 써야 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이라든지 사진 버튼을 누르셔서 글을 올리셔도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버튼이 있죠. 네. 그 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글이 아니라 글쓰기 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곳을 클릭하고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고요. 아이콘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바로 공유할 대상입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좀 밤에 약간 우리가 우울하거나 센치해질 때가 좀 있어요. 이럴 때 페이스북에 그냥 글을 올려요. 글을 올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순간의 감정에 이런 글을 올렸구나. 그러면 지우고 싶잖아요. 근데 또 지우기는 좀 그래. 내가 글을 힘들게 쓴 글인데. 그럴 때는 저곳에 들어가셔 가지고 비공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쓴 글을 친구들 모두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할 거야. 아니면 친구의 친구까지만 공개할 거야. 아니면 나는 내 친구까지만 할 거야. 아니면 이건 나만 볼래. 이런 공유할 대상 선택하고요. 게시하기를 하면 바로 그냥 글쓰기 완료되고요. 또 친구들에게 친구의 글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내 친구에게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페이스북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은 개인이 좋아하는 글, 사진 등의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그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콘텐츠가 공유도 되고요. 또 메시지,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나와 친한 친구들에게 내 좋아요가 확산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필은 자신의 프로필과 내가 작성한 글들을 모아둔 페이지예요. 그리고 팬페이지는 이제 페이지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광고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곳에서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제품, 이런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광고하는 페이지는 이제 프로필 구성,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필과 구성은 비슷하지만 외부 웹사이트와 연동할 수가 있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상업용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담벼락은 자신과 나와 내 친구들이 글을 주고받는 일종의 게시판의 방명록과 같은 곳이고요. 자, 뉴스피드는 나와 친구들의 글이 가장 빨리 올라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트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컴퓨터로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컴퓨터를 이용해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건 즉각적으로 우리가 막 정보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위터는 페이스북보다 조금 더 가입이 간단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트위터를 설치했다고 가정하고요. 혹시 설치가 안 됐다? 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꼭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트위터를 가입하시려면 당연히 트위터에 실행하셔가지고요. 역시 계정을 생성하기를 이제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년월일이나 뭐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 입력하고 가입하기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거 역시 인증코드를 꼭 입력하라고 이렇게 와요.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메일이 이 뭐 휴대폰이 본인이 맞은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들이 이런 거 개인정보를 막 저장하고 그러지 않겠지만 한번 또 해보시면 다음에는 다시 한번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처음만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역시 이번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또 프로필 사진을 선택하는데 안 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또 역시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안 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나는 뭐 낚시를 좋아해요. 나는 운동을 좋아해요. 나는 춤을 좋아해요. 난 노래를 좋아해요.
나는 요리를 좋아해. 뭐 이런 것들 쓰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쓰는데 나중에 좀 더 트위터에 익숙하셨을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이것도 페이스북처럼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동기화해서 아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막 나랑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막 페이스북, 트위터에 적극적으로 막 소통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근데 트위터는 이렇게 추천 팔로우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언어, 한국어 선택하시고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요. 트위터에 선택해주면 트위터 인공지능이 알아서 팔로우, 내가 그 사람의 글을 어떠한 대상을 팔로우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한 팔로우를 트위터에서 막 추천해줘요. 내가 야구를 좋아하면 어떤 야구에 관련된 유명 인사나 선수를 소개하겠고요. 내가 뭐 필라테스를 좋아하면 유명한 필라테스 선수를 소개한다던가 이렇게 팔로우로 추천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팔로우와 팔로잉만 맺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들의 글이 이렇게 올라오죠. 최신의 글들이. 그리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 트위터 이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과 보다 좀 더 간단합니다. 즉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1번은 트위터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2번은 검색을 합니다. 검색해서 이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은데 뭐 이런 거 검색해보면 또 금방 나와요. 야구, 요리 이렇게 하면 관련된 트윗 내용이나 트위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2번이고요. 3번은 이제 내가 팔로우했던 아니면 내 글을 리트윗했던 그런 트위터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알림으로 이렇게 오는 거고요. 4번은 DM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만 비공개 쪽지를 보내는 내용이고요. 자, 5번은 내 프로필, 리스트, 토픽, 복막 그 설정 및 개인정보들이 있고요. 또 트윗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 밑은 그냥 그 오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내 생각을 그때 기분에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잠시 지나가는 생각을 공유할 때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팔로우하거나 관심사로 지정된 콘텐츠나 트윗이 게시되는 어떻게 보면 담벼락 같은 이렇게 공간이죠. 우리 8번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글들이 정말로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옵니다. 사실 그 글만 읽어도 시간이 잘 갑니다. 우리도 잘 조절해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한번 팔로잉이 추가가 됐겠지만 또 관심 있는 게 생겼어요. 그럼 아까 검색 버튼 보이셨죠? 그 검색 버튼에서 어떤 내용을 검색하셔가지고 네, 관련된 인물을 검색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인물과 관련된 트윗이나 콘텐츠, 팔로워가 나오면 사용자 탭을 클릭하여 팔로우하기를 클릭하면 팔로잉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팔로잉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제 팔로잉한 사용자가 남긴 콘텐츠가 나에게 전달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일반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내 연락처에 있는 친구와 한번 친구가 되고 싶으면 우리 아까 했던 프로필 있죠. 프로필에서 친구 찾기 안에 보시면 연락처 동기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른다고 해서 바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를 하게 되면 이게 5번째 사진처럼 내 그 연락처 중에서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쭉 이렇게 오른쪽에 뜹니다. 그러면 그 친구 중에서 다 친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연락처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나와 내가 팔로우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렇게 팔로우를 하시면 이게 팔로잉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이 친구에게 친구로 추가가 됩니다. 자, 트위터 트윗하기는 이제 항상 다른 사람의 글만 볼 수는 없잖아요. 나도 한번 글을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쉬워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서 깃털펜을 클릭합니다. 깃털펜이라고 써있죠. 보시면 깃털같이 생겼어요. 오른쪽 아래에. 아무 곳에나 막 누를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글을 쓰고 필요하면 사진 등을 첨부하고 답글을 달 수 있는 대상 역시 누가 이 답글을 달 수 있을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리고 트윗하기를 클릭하면 글쓰기가 완료가 됩니다. 리트윗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트윗을
그대로 다시 트윗하는 것을 말하며 리트윗은 자신을 팔로잉하는 사람들에게 리트윗한 내용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트윗을 클릭하고 리트윗 아이콘을 클릭하고 하게 되면 바로 내가 리트윗한 트윗이라고 나오면 바로 메인 화면에 게시물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트윗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뭐 트윗하거나 리트윗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과 팔로잉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의 글을 한 번씩 열람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금세 트위터에 적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트위터 주요 용어는 굉장히 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말씀을 안 드릴 건데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트윗을 보시면 트위터에서 작동되는 하나의 글을 트윗이라고 하고요. 자, 팔로잉은 내가 구독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글을 보겠다가 팔로잉이고요. 반대로 내 글을 구독한 사람이죠. 내가 구독한 사람을 팔로잉이라고 하면 반대로 나를 구독하는 사람은 팔로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리트윗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공감할 만한 트윗을 하면 리트윗 버튼을 누르면 나의 팔로워들에게 그 리트윗한 내용들을 공유한다 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보시면 해시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글들을 보시면 샵 하고 뭐라고 써 있고요. 또 샵이라고 뭐라고 써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해시태그거든요. 이것은 내가 했던 글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내 관심사를 다른 사람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름표 라벨을 달아준 거예요. 이것은 골프에 관한 내용이야. 이것은 호텔에 관한 내용이야. 뭐 이것은 운동에 관한 내용이야. 이렇게 내용들의 그런 그 멘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윗에 대해서 이름을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해시태그를 달아놓으면 나중에 쉽게 이것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어떤 도구든지 안에 샵을 붙이고 그 뒤에 바로 단어를 붙여준 것이 다 해시태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정보, 내 글만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의 글을 보는 것은 자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악플을 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글을 보거나 관심 있는 걸 트윗하고 공유하고 이런 정도만 먼저 시작하시고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 내 글도 올려보시고 하면 너무나 즐거운 디지털 세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에는 아마 이 정도는 좀 이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